안녕하세요. 배준현 씨에 이어서 간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간 모델 3개를 좀 간단하게 미니멀 임플멘테이션 최소 구현을 해봤는데요. 제가 구현한 코드는 혹시 돌려보시고 싶은 분 있으면은 어, 여기 제가 올린 GitHub 들어가셔서 별표 누르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이렇게 갈 거고요. 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만 준현이 형이 잘 했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간에는 모델이 딱 두 개가 있는데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터의 입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그냥 진짜 랜덤 벡터입니다. 이 값에는 뭐가 나올지 모르고 그냥 정말 정규 분포에서 샘플링한 랜덤 벡터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를 받아서 제너레이터는 안에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어, 원하는 크기의 가짜 데이터를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짜로 생성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데이터셋에 있는 진짜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두 이미지를 받아서 페이크를 받았을 때는 이제 페이크를 반환하도록 하고, 리얼을 받았을 때는 리얼을 반환하도록 하는 이제 투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페이크면 0, 리얼이면 1을 반환하도록 이제 모델이 설계가 됩니다. 네. 간 종류에는 뭐 이거 말고도 더 많지만 이 블로그에서 조금 보기 좋게 해놨길래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 저는 이 중에서 방금 발표한 바닐라 간, 그 간의 기본이 되는 간과 그리고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를 도입한 DC 간, 그리고 컨디셔널 간에서 C 간이 있는데 이 C 간은 너무 기본적인 거라서 C 간의 친구인 AC 간, 세 개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애들도 엄청 좋은 애들인데 제가 지금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이쪽이라서 이쪽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로는 최대한 그냥 저희가 익숙한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번에 다 해본 세션 앱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그, 어, 이 목차는 준비물 목차인데요. 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델을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가, 모델을 설계를 할 때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정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데이터의 클래스가 몇 개인가, 이미지 채널 수는 몇인가가 모델의 영향을 아주 크게 미칩니다. 근데 이미지 크기나 데이터 개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모델 구조와는 상관없이 어, 하이퍼 파라미터처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준비물로는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지를 알아야 됩니다. 모델의 입력을 어떻게 줄 것인가. 아까 제너레이터에는 랜덤한 Z 벡터가 들어간다 했죠. 그리고 모델의 출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제너레이터의 아웃풋은 가짜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레이어를 사용할 것인가. 뭐 플리 커넥티드를 사용할 건가, 컨볼루션을 사용할 건가. 그리고 히든 레이어, 노드 혹은 채널 개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을 정해줘야 네트워크를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로스 펑션인데요. 모델 구조가 같더라도 로스 펑션이 달라지면은 모델이 하는 일이 달라질 수도 있고 성능에서도 엄청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려는 모델이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려해서 로스 펑션을 잘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클래시파이어는 예측한 클래스가 얼마나 틀렸는지, 디텍터는 바운딩 박스들이 얼마나 부적합한지 더하기 예측한 클래스가 얼마나 틀렸는지를 로스로 하고요. 간은
제너레이터가 얼마나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잘 속였는지 뭐 등등 이렇게 다 더해서 로스를 정의를 합니다. 이제 첫 번째 구현인 바닐라 간을 보겠습니다. 바닐라 간은 바닐라는 왜 바닐라가 붙으신지 다들 아시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처음 나온 논문 이름이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해서 이걸 이제 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바닐라 간은 최초의 간이다. 그리고 정규 분포에서 랜덤 값을 추출하여 지정된 길이의 벡터 Z를 생성하고 이를 제너레이터에 입력을 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실제 이미지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가짜 이미지를 판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 상세한 내용들은 이 논문에 대한 내용은 준현이 형이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한 준비물 중에 첫 번째인 데이터셋은 어떤 걸 썼는지 그 패션 앰니스트를 썼습니다. 클래스 개수는 바닐라 간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이거 뺐어요. 이 패션 앰니스트는 흑백 이미지이기 때문에 채널 개수는 1개죠. 근데 사실 바닐라 간에서 채널 개수도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 데이터 개수는 6만 개고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는 논문에서 딱히 언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임의로 입력 이미지가 그러니까 패션 앰니스트 데이터셋이 크기가 28 x 28이기 때문에 일자로 펴가지고 입력 차원의 개수는 784개가 됐고요. 히든 레이어를 2개를 넣어가지고 그냥 1024로 임의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 이미지를 받고 얘를 그냥 일자로 쭉 펴서 784로 만든 다음에 히든 레이어 통과해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 판별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아까 말한 랜덤한 벡터 Z를 입력으로 받아서 또 Z의 길이도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정해줄 수 있는데 보통 100을 쓰길래 저도 그냥 100을 썼습니다. 그래서 100을 쓰고 가운데 또 히든 레이어 2개 넣어서 출력이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도록 784개를 출력으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맨 처음 바닐라 간은 이제 플립 커넥티드 레이어만 사용을 합니다. 이제 로스 펑션인데요. 여기부터 제가 필기한 내용이라 조금 못 알아먹으실 수도 있는데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스 펑션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오브젝티브 펑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두 개는 뭐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간의 오브젝티브 펑션은 제너레이터는 이 오른쪽에 있는 식을 최소화를 하는 것이 목표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표는 이 오른쪽 식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건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근데 이제 이가 아시는 분을 아시겠지만 expectation이라고 해서 기대값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이 log dx의 기대값은 m이 배치 크기라고 했을 때 log dx의 평균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부분을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나오고 이 파란색 부분을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이 아래 것을 최대화하는 것은 디스크리미네이터고 이 아래 것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제너레이터가 됩니다. 근데 이 풀어놓은 식을 보니까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식과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식을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로 바꾸면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에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expectation log d를 했을 때 마이너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d 1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기 대입을 해보면은 쉽게 나오는 식이고요. 그리고 밑에 것도 똑같이 바꿔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펑션은 어떻게 되느냐?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까 오브젝티브가
목적이 그 식을 최대화를 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제 로스는 저희가 학습을 할 때 로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식에다가 그냥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로스 펑션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discriminator 로스는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그냥 음수가 빠졌죠, 지금. 그래서 얘네 둘이를 더한 것이 최종 로스 펑션이 됩니다. 네, 이제 제너레이터 로스입니다. 제너레이터는 그 앞에 부분은 그 아까 이 식에서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앞에는 실제 데이터에서 추출한 x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는 이 앞부분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너레이터도 앞에 과정을 똑같이 거치면 마이너스 BCE DGZ, 0이 로스 함수가 됩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이제 제너레이터 로스에 대한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제너레이터의 로스인데 이것을 그냥 식으로 다시 풀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제 DGZ를 X라고 했을 때 로그 1-X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아웃풋은 가짜는 0, 진짜는 1로 만들기 때문에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학습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누가 봐도 가짜라고 할 만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얘는 무조건 가짜라고 할 만한 이미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은 x 값이 이제 이 0 부근에서 시작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초기 기울기 그레디언트가 조금 작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이거를 좀 바꿔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브젝티브 펑션이 아까는 1-DGZ를 최소화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은 1-DGZ가 아니라 DGZ를 최대화하는 것이랑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1-DGZ를 미니마이즈 하지 말고 DGZ를 맥시마이즈를 하면은 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에서 본 디스크리미네이터의 왼쪽 항의 모양과 똑같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제너레이터 로스를 이렇게 다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C, DGZ, 1 이게 제너레이터의 최종 로스 함수가 됩니다. 오른쪽 표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습 초기에는 그 그러니까 x 값이 0에 가깝게 나오는데 초기 그레디언트 값이 이 함수보다 훨씬 크죠. 그래가지고 초기 학습이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네, 이런 트릭을 썼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일단 바닐라 간의 그냥 구현입니다. 뭐 특징으로는 그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만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로스를 사용을 하고 제너레이터에서 그 활성화 함수로는 렐로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는 렐로와 그 드롭아웃을 사용합니다. 이건 이제 논문에 써 있는 내용들이고요. 데이터셋은 패션 엠리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위에는 그냥 인풋하는 과정이고 엠리스트 불러오는 과정 다들 아시죠? 근데 저희는 이미지만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 트레인 레이블스에 대한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만 일단 담아 놓고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제가 하는 발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짤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네트워크 구조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너레이터부터 있죠. 입력이 100이고 히든 레이어 노드 개수가 1024가 두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이 28 곱하기 28 해서 784가 되고요.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렐루를 사용했죠. 근데 그리고 이제 보통 생성 모델에서 제너레이터의 마지막 활성화 함수로는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를 전처리를 할 때 보통 뭐 0에서 1,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하는데 저는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로 정규화를 했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마지막 층 함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는 그 왼쪽에 보이는 것 같이 그냥 똑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드롭아웃은 0.3으로 해놨고요. 마지막은 시그모이드를 해서 0에서 1 사이로 결과 값이 나오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샘플링 펑션. 이것은 이제 여기 제너레이터의 입력으로 들어갈 랜덤 벡터 Z를 생성해주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num은 그 우리가 사용할 배치 사이즈가 들어가게 되고요. dim은 그 벡터의 길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별거 없죠. 그냥 정규 분포에서 어, 뽑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델이 잘 생성됐나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제너레이터에 이 랜덤 Z를 그냥 넣어봐서 그냥 생성을 해봤더니 뭐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이미지죠. 네,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저는 뭐 논문에는 무슨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그냥 저는 아담을 썼습니다. 그래서 옵팀 D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하는 옵티마이저고요. 옵팀 G는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옵티마이저입니다. 그리고 로스 펑션 이것도 이거 그대로 그냥 구현을 하면 됩니다.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D, 1이었죠. 그래서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D 그리고 1 얘는 뒤에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D 페이크 그리고 0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 로스는 왼쪽에 아까 설명드린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D 페이크 1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네가 그냥 로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 불러오는 부분은 생략하고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데 보통 디스크리미네이터부터 학습을 한 다음에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바꿔서 해봤을 때는 뭐 크게 다른 점이 없어가지고 정답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Z를 통과시키고 가짜 이미지를 생성을 한 다음에 가짜 이미지 한 것을 가지고 위에서 정의한 로스 함수를 실행을 시켜서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스크리미네이터 학습이 끝났으면 이제 제너레이터 학습을 합니다. 제너레이터도 똑같이 Z를 생성을 하고 페이크 이미지를 만든 다음에 로스 함수를 거쳐서 학습을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제너레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디스크리미네이터도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디스크리미네이터의 가중치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제너레이터 가중치만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적대적이라고 하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위에서 페이크를 0이 나오도록 학습을 시키고 밑에 가서는 이제 제너레이터가 페이크가 1이 나오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성능만 계속 좋아지는 간의 목적인 생성에 부합하도록 학습이 됩니다. 이제 밑에는 학습 과정을 시각화한 건데요. 그 바닐라 간 논문에서 뭐 여러 기법을 사용했다는 말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냥 똑같이 기법을 아무것도 사용 안 하고 그냥 했습니다. 학습을. 그래서 생성되는 이미지들을 보면은 뭐 딱히 좋아 보이지가 않죠. 실루엣들은 학습이 되면서 실루엣들은 잘 나오는데
좀 노이즈가 많이 낀 그런 이미지들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바닐라 간 구현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이제 DC간입니다. DC간은 바닐라 간에다가 바닐라 간은 이제 플리 커넥티드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DC간은 Deep Convolutional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라고 해서 이제 2016년에 나온 논문입니다. 그래서 특징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 바닐라 간에서는 에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 대신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한 것이 특징이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플링 레이어를 쓰지 않고 컨볼루션 2D에 스트라이드를 조정해서 다운샘플링을 합니다. 그 전에 말씀드릴 게 이 DC간 논문에서는 바닐라간과 다르게 이렇게 모델의 그 구조나 레이어에 대한 명시를 상세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냥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너레이터에서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2D로 이제 디컨볼루션을 수행해서 업샘플링을 합니다. 이 말을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은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를 만들 때 이 레이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출력 레이어를 제외한 레이어의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을 모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터의 히든 레이어에는 렐루를 사용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 히든 레이어로는 리키 렐루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가중치 초기화에 대한 언급도 다 해놓았는데요. 모든 레이어의 가중치는 평균 0, 표준 편차 0.02의 정규분포에서 샘플링한 값으로 모든 가중치를 초기화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로스 함수는 바닐라 간 방금 설명드린 로스와 똑같고요. 컨볼루션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기법들과 다르게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층이 깊어지면서 어떤 특징을 보고 학습을 하고 있는지 시각화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간도 이제 얘가 어떻게 학습하는지 모르겠다가 아니라 학습하는 과정을 이제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DC 간을 학습한 후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다가 학습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사용해서 전이 학습을 하면 성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간이 랜덤하게 그냥 뭘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특징을 살려가면서 특징을 봐가면서 이제 학습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스페이스 워킹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까 그 오토인코더 설명할 때도 레이턴트 스페이스가 나왔는데 여기서 레이턴트 스페이스는 그 제너레이터의 입력으로 주어지는 Z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Z가 이건 아니에요. 네, Z가 변할 때 생성되는 이미지가 조금씩 변하느냐, 많이 변하느냐가 이 간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척도로 사용이 되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소스코드 구현을 해놨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입력인 랜덤한 벡터 Z가 더 이상 완전 의미 없는 벡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밑에 예시를 보시면 어떤 Z를 넣었는데 이런 안경을 쓴 남자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Z 벡터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안경을 안 쓴 남자가 나오는 Z 벡터를 또 따로 모아놓고 걔네를 뺐습니다. 뺐으면은 그냥 저희는 상식적으로 안경 쓴 남자에서 남자를 빼면은 안경이 남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자를 만드는 Z를 더했더니 이제 안경을 쓴 여자가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신기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데이터셋은 앞에 똑같이 사용을 했고요. 네트워크 구조는 이 그림은 논문에서 제시한 제너레이터의 구조인데 그, 그 이분들은 사이파로 데이터셋을 다른 걸 사용을 해가지고 최종 층이 64 바이 64 바이 3이었는데 저는 데이터에 맞게 채널 수와 이미지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앞에 레이어를 그냥 빼고 이렇게 그 개수도 다 바꿔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로스는 바닐라 감과 동일하기 때문에 바로 소스 코드 보겠습니다. 어, 이 특징들은 여기서 설명드린 게 다고요. 네, 학습하는 과정도 똑같고 이제 모델 구성하는 곳을 보면은 이게 컨볼루션 트랜스포즈 2D를 해가지고 업샘플링을 하는 과정인데 사실 저도 이것만 보고는 뭐 이미지 크기가 몇에서 몇까지 가겠다라는 게 아직은 바로 예측이 안 돼서 위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일일이 이렇게 다 찍어 봅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에 100짜리 100 길이의 Z가 생성이 되었을 때 이 레이어를 통과하면은 이 크기가 되고 이 레이어 통과하면 이 크기가 되고 이걸 다 찍어 봐가지고 마지막에 저희 그 목적인 1바이 28바이 28이 나오도록 이렇게 파라미터들을 만들어내서 뒤에서 사용을 합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도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이미지가 들어오고 다운샘플링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확인을 한 다음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제 얻어낸 파라미터들로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하고 어, 방금 말씀드린 그 평균 0, 표준 편차 0.02인 값들로 그 가중치들을 전부 다 초기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제너레이터 가중치 초기화를 해주고 디스크리미네이터 가중치 초기화 해줍니다. 초기화 다 해주고 그 샘플링 펑션도 이제 바닐라감과 똑같은데 얘는 이제 컨볼루션을 사용하기 위해서 뒤에다가 1 x 1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조작을 해줬습니다. 그냥 얘도 똑같이 값이 100개인데 그냥 쉐이프를 뒤에 1 x 1을 더해줘서 마치 이미지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학습하는 과정은 똑같고요. 아까 로스 함수도 똑같이 사용을 한다고 했으니까 변한 게 없고 쭉 학습을 합니다. 네, 학습을 하면은 처음에 그 0의 푸크부터 벌써 이제 실루엣들이 잘 보이고 뒤로 갈수록 실제 우리가 봤던 패션 앰리스트 같은 데이터들이 나옵니다. 네, 마지막 저는 조금 적게 학습을 시켰는데 충분히 이제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 특성을 사용해서 데이터 증강의 활용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저번에 저희 경진대회 연습 문제 했던 것도 뭐 이런 데이터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늘리면 성능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레이턴트 스페이스 워킹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그 레이턴트 그러니까 Z가 조금 변할 때 이미지가 생성되는 이미지가 얼마큼 변하느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도 똑같은 이미지를 볼 수 있게 제가 시드를 한번 생성할 때마다 고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시드 5를 넣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은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어떤 신발 이미지가 나오고 밑에 시드 0을 주고 생성을 했더니 뭐 이런 지금 신발이 소리 나옵니다. 들리나요? 가만 안 들리나? 소리 안 들려? 아, 네, 시드 0을 줬을 때 이런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시작하는 Z, 시드 0을 시드 5를 줬을 때 Z값 여기 저장을 해놨고 시드 0을 줬을 때 Z값 AND Z 해가지고 Z값을 두 개를 저장을 해놓고 스텝을 16으로 놓고 해가지고 끝나는 Z값, 시작하는 Z값을 빼서 그냥 보관을 해준 겁니다. 이 차이를 스텝으로 나눠가지고 천천히 변할 수 있도록 스타트에서 엔드까지 천천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Z를 구성을 해주고요. 이 Z 값들을 가지고 이미지를 생성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Z1은 아까 위에서 시드 5를 줘가지고 만든 이미지고 Z18은 시드 0을 줘가지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Z를 이렇게 천천히 변환을 시켰더니 생성되는 이미지도 이 신발에서 이 신발로
그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데이터가 단순해서 그런지 Z13부터는 거의 이제 똑같아 보이죠. 네, 그래서 뭐 이런 거를 레이턴트 스페이스 워킹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다음 마지막 AC 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C 간은 Conditional Image Synthesis with Auxiliary, 네, 이런 간인데 그냥 해석을 해드리면 이 단어는 보조라는 뜻이고 클래시파이어는 분류기입니다. 그래서 간에다가 이 보조 분류기를 달아가지고 이미지 생성에 컨디션을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컨디션을 준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기존 간들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레이턴트 스페이스 워킹을 하기 위해서 제가 신발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로 이 Z 값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랜덤 시드를 바꿔가면서 이 Z가 신발을 만드는구나 해가지고 그 Z 값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얘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의 입력으로는 랜덤한 벡터 Z에다가 원하는 클래스의 원하는 인코딩 벡터를 추가해서 입력으로 줍니다. 이 패션 앰니스트 같은 경우는 클래스가 10개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의 입력이 100개에서 110개로 바뀌겠죠.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기존처럼 입력 이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함과 동시에 어떤 클래스인지도 같이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줍니다. 그리고 로스 함수는 기존 간 로스에다가 클래시피케이션 로스를 더한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간의 평가 방법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써놨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데이터셋은 기존과 똑같은데 이제 이때까지 사용을 안 한 레이블을 사용을 해야 되고요. 네트워크 구조는 이 논문에서 또 네트워크 구조는 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그냥 DC 간에다가 앞에 입력에다가 원합 벡터를 더한 구조로 제가 임의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바뀐 거 외에는 DC 간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너레이터를 그냥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를 입력으로 받고 줄여 나가서 출력으로 리얼인지 페이크인지를 나오고 그리고 어떤 클래스인지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별자가 되면서도 분류기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스 함수는 이제 보면 아시겠죠? 이 LS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는 아까 봤던 그 로스 함수고요. 이 LC는 방금 추가됐다고 말씀드린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그래서 또 유도를 하다 보면은 이게 로스 함수가 아니라 오브젝티브 펑션입니다. 그래가지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ls 플러스 lc를 미니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lc 마이너스 ls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학습이 됩니다. 이것도 아까 앞에서 막 식 풀어가지고 한 것처럼 하면은 또 로스를 또 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AC 간이고요. 이것도 그냥 설명해드린 거 영어로 써놓은 겁니다. 제너레이터 부분 보면은 아까랑 다르게 입력 차원의 개수가 100 플러스 클래스 넘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100에서 입력이 11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앞부분은 똑같은데 이제 이 앞부분 뒤에다가 리얼 페이크를 판별하는 리얼 페이크 넷과 클래시파이어를
뒤에 붙여가지고 모델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얼 페이크는 기존과 똑같이 시그모이드를 사용해서 나오고, 클래시파이어는 클래스 개수가 10개니까 마지막에 리니어로 10개의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포월드를 했을 때, 이 모델을 사용을 했을 때 이미지가 들어오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을 해주고, 그리고 해당하는 클래스까지 반환을 해줍니다. 가중치 초기화도 DC간이랑 똑같이 해줬고요. 어, 똑같이 했고, 로스 함수. 로스 함수도 그 아까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앞에 그 간 로스 그 유도한 것처럼 하면은 결국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로스는 ls 플러스 lc가 되고요. 이건 똑같죠, 미니마이즈니까. 근데 그 제너레이터 로스도 이제 유도를 해보면은 ls 플러스 lc가 똑같이 됩니다. 네, 이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학습을 하면서 그 이미지가 생성은 잘 되는데 클래스에 대한 구분이 조금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보여가지고, 클래스에 대한 로스에다가 제가 임의로 그냥 가중치를 한번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로스 함수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제 데이터셋 부분도 기존 간들과는 다르게 이제 y 값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y 값을 이제 원합 벡터로 만들고 데이터를 이렇게 반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모델은 기존 간들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이제 학습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배치 사이즈도 놀리고, 원래는 이 에포크도 20까지만 했는데 100까지 해가지고 학습을 좀 오래 시켜봤습니다. 학습을 해가지고 이제 기존 간들은 이제 학습을 하면은 레이블 정보가 없었는데 레이블 정보도 출력을 하도록 해서 학습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앞에 D시간과 똑같은 구조를 썼는데도 학습이 엄청 천천히 되죠. 네, 그래서 쭉 학습을 하다 보면은 앞에처럼 이제 20의 포크만 학습을 시켰을 때 이미지가 잘 생성이 안 되는데, 보시면은 뭐 부츠라고 써 있는 애들, 샌들, 스니커라고 써 있는 애들은 신발 이미지가 잘 나오죠. 그래서 100의 포크까지 학습을 쭉 시켜서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준 클래스랑 잘 맞는 이미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타겟 제너레이팅 해서 내가 원하는 클래스의 이미지를 만들어라는 함수를 하나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0번 클래스 이미지들을 만들어라 했을 때 티셔츠 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이미지들이 나왔고요. 이게 드레스처럼 보이지만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탑이라는 클래스의 이미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생성을 했고, 1번 이미지는 트라우저라는 바지인데 뭐 이런 건 잘 안 나왔죠. 원래 이게 학습이 정말 어려운 모델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바지 이미지를 생성을 해냈고, 풀오버 이거는 다 잘 생성이 됐습니다. 드레스도 바지가 2개 껴있긴 하지만 잘 생성이 됐고, 코트, 샌들, 이게 샌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샌들, 그리고 셔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하는 타겟의 이미지를 생성해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다 이해한 겁니까? 저 혹시 네, 그 마지막에 A 시간 때 네, 로스식 있잖아요. 네, 디스크리미네이터는 LS 플러스 LC였던가? 그랬던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제네레이터는 LC 막 마이너스 이런 거 있었지 않나요? 원래? 아, 네.
여기서 보시면은 네. 아까 LS가 기존 바닐라 간의 로스랑 같다고 했잖아요. 네. 아, 로스가 아니라 오브젝티브 펑션. 네, 그래가지고 제너레이터는 LC-LS를 맥시마이즈를 하는 거였는데 아까 그 제가 이걸로 좀 유도를 했었잖아요. 네. 그 초기 학습 속도 때문에 그 제너레이 그 로스를 이런 식으로 바꿨다. 그래가지고 아, 이 바꾼 게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네네 부호가 바뀌었었잖아요. 그게 똑같이 음, 적용이 돼가지고 로스 함수로 유도를 할 때 결국 그 LS의 음수가 사라집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면은 이런 로스가 나오게 됩니다. 음,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나요? 네, 없으면은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